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결혼한 30대 새 신부입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이 오래 연기되었지만 그 덕분에 결혼 생활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결혼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어릴 적에 작은 사업을 하셨고 저는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외동딸로 태어나서 언제나 외로움을 느끼곤 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지만 결혼을 하기까지 어려웠던 제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느라 바쁜 부모님 사정에 저는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죠. 다른 형제자매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외동이었던 저는 어릴 적부터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도 조용하고 소심한 탓에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 먼저 다가가서 말 붙일 줄도 몰랐고 덕분에 친구 한 번 사귀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왕따를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그나마 마음 맞는 친구 한둘 정도는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조용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별로 없는 탓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저는 심심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한 번도 성적 스트레스를 주신 적이 없었지만 제 스스로 좋아서 시작한 공부였어요. 타고난 좋은 머리는 아니었지만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는 기쁨을 느끼며 점점 공부에 흥미를 붙여갔습니다. 덕분에 학창 시절 제 특기는 공부였어요. 사실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남들처럼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를 잘 부른다거나 하는 것처럼 공부를 특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었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특별한 재주가 있었더라면 다른 꿈을 꿔봤을지 모르겠지만 공부가 유일한 특기였던 저는 결국 학업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대학 교수가 내 적성에 맞을 것 같았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학문에 전념하고 다른 직업들에 비해 평생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교수가 되는 꿈을 키우며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생이 된 이후에 새로운 환경에서 설레고 긴장했어요. 성인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대학생이 되어도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교육을 받으러 대학에 간 목적이 분명해 다른 것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교수가 되는 꿈을 희망하며 대학 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더 단단하게 세웠고 학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에 입학하면 노는 시간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른들은 제대로 노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했지만 내 대학 시절에는 그것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미팅이나 소개팅을 하고 청춘을 즐기는 동안 나는 연애를 하지 못했네요. 나이도 적당한데 연애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기회는 많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외모도 특별히 예쁘지 않았고요. 공부만 해서 그랬는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통통한 몸매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제 사이즈는 항상 66 또는 77이었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여전히 통통한 몸무게를 유지했죠. 부모님은 내 안경을 좋아해 주시고 예쁘다고 하셨지만 남자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소개팅을 자주 하고 번호도 받았지만 나는 먼저 다가오는 남자가 없었죠. 연애에도 소극적인 편이라 결국 나이를 먹으면서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운명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학교 동기 중 한 사람이 나를 소개해줘 달라고 부탁했고 뜻밖의 소개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때는 대학원에 다니며 바빴는데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소식에 단번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정말 착하고 그 남자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흥분하며 묘한 설렘이 생겼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모습이 신기했지요. 그의 성격과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추억 새록이 시켜 바라보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더불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남아서 다음에 만날 때가 기대됐죠. 혹시 나는 그의 자신감에 인상을 받았던 거니? 마지막으로 그의 성격과 모든 기술은 정말 감탄할 만했어요. 나에게는 그의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았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중이에요.
경준 씨를 만나 내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연애를 하면서 경준 씨는 참으로 잘해주었다. 내 모습 중 어디가 그토록 예쁜지 그렇게 매번 예쁘고 귀여운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교수 준비를 하면서도 항상 나를 응원해 주었어. 이렇게 애정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어색해했지만 경험이 적어도 우리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어. 연희같이 착하고 똑똑하며 귀여운 여자를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아. 사실 연희 남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부모님과 경준 씨 뿐이라는 거야. 경준 씨는 제일 콩깍지를 씌운 사람일 거야. 그래도 내 눈에는 여전히 경준 씨가 너무 아름다워. 이게 콩깍지인가? 그럼 평생 콩깍지를 벗지 말아야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 지금도 매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야?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자, 그래? 응, 너무 아끼는 남자친구는 일찍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연애 1년 차인데 너무 빠른 게 아닐까 했지만 나도 결혼해서 행복한 집을 꾸릴 생각이 들어 기쁘다. 하지만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나는 아직 결혼이 이르다 싶었어요. 교수가 되기 전에는 제가 돈을 벌어들이는 일도 그리 많이 없었고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제 공부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었어요. 게다가 경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을 일찍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결혼 얘기가 부담스러웠죠. 남자친구는 외조를 해주겠다며 설득을 했지만 저는 미래를 위해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준 씨는 정말 확신이 있어 보였어요. 나랑 결혼해서 자기 공부 방해받는 일은 없을 거야?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내가 연희 너 외조해질 수 있잖아.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거 남자친구보다 남편이 더 잘하지 않겠어? 연희야, 나는 너랑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갖길 원해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를 이만큼 사랑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었죠. 그리고 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집안의 결혼 이야기를 전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경준 씨는 결혼 승인을 받기 위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불편하고 긴장할 수도 있지만 경준 씨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던 모습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경준 씨의 당당함과 자신감에 항상 부러웠어요. 경준 씨가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오자 부모님은 예상보다 더 따뜻하게 반겨주셨어요. 부모님은 항상 나를 걱정하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만약 경준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식사 자리는 좋은 분위기였어요. 어서 오세요. 연희 많이 칭찬했답니다. 연희가 이렇게 칭찬을 하니 어떤 청년인지 궁금했어요. 이제야 직접 보게 되네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연애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들이 끼어들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일찍 결혼 이야기를 들어서 놀랐어요. 아무런 준비가 없지만 많이 듣도록 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내 결혼 소식에 당황하셨어요. 나도 조금 서둘러서 고민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겠다는 경준 씨를 환영하며 맞아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그런지 아직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거나 상견례 날짜를 바로 잡았던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시고 예비 사위를 보며 웃어주시는 걸 보며 관심을 많이 표현하신다고 생각했고 그걸 보고 저는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좋아해 주시는 거라 여겼죠. 하지만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던 자리가 끝이 나고 경준 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부모님은 그제서야 제게 두 분의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연희야, 너 그 청년 정말 좋니? 왜 엄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야 직접 보게 되네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연애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들이 끼어들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일찍 결혼 이야기를 들어서 놀랐어요. 아무런 준비가 없지만 많이 듣도록 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내 결혼 소식에 당황하셨어요. 나도 조금 서둘러서 고민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했어요.
글쎄 내가 너무 기대가 많았던 건지 막상 직접 보니 좀 걱정이 많이 되네. 왜 그래요? 경준 씨 좋은 사람이에요. 왜 혹시 경준 씨 학벌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야, 요즘 세상에 고졸로 성공하는 사람도 많은데 학벌이야 별 문제가 안 되지. 다만 너랑 너무 차이가 나잖니. 너랑 붙어 있으면 비교가 될 텐데. 스스로 자격지심이라도 느끼는 건 아닐까? 그런 게 걱정인 거지. 에이 경준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나를 그렇게 아껴주는데 설마 나한테 자격지심 느낄까 봐요. 글쎄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자신감이 과해 보여. 자존감이 높은 것이랑은 다른 이야기다. 그런 스타일은 그만큼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잖니. 그럼 혹시나 차기가 무시당한다 생각하거나 자기 와이프보다 못난다 생각하면 너한테 억하심정을 느끼는 건 아닐까 걱정이다. 저는 경준 씨의 자신만만한 모습이 호탕해 보일 거라 생각했더니 부모님은 저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데려온 사람이라 그런지 나쁘게 말씀하지는 못하셨지만 분위기만 보아도 그리 좋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준 씨 자신감이 너무 과하다고. 그 친구 지금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그러지 않았니? 집안도 그리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라고 했고 말이야. 그런데 그 친구 오늘 보니 왜 제 차를 타고 왔더구나. 회사원 월급 뻔할 텐데 그런 차 끌고 다니면서 유지비를 낼 여력이 있는지 말이야. 게다가 시계도 그 나이대가 쓰기에는 꽤 비싼 거던데. 이 사람 결국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이제 막 몇 년 차 직장인이 하고 다닌다기에는 전부 과해 보이는구나. 사실 경준 씨가 평소에 나와 데이트할 때에는 대학원생인 나를 배려해서 그런지 비싼 곳은 피하고 무리하지 않아서 경준 씨가 사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사두면 평생도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똑똑한 소비라고 생각했고 외제차를 타는 이유도 허세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안정성을 위한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나는 운전을 못하기도 하고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외제차가 얼마 정도 하고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보기에는 그것들이 전부 과해 보이고 사치라 느끼셨던 모양이었죠. 게다가 경준 씨가 나보다 학벌도 높고 집안 형편도 그렇고 딸과 비교하려니 이것저것 다 빠져 보이는 적신감이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으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연인의 결정이야. 내가 평생 같이 할 사람이니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라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걸 수도 있고 우리도 겨우 한두 번 본 걸로 사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니? 우리도 내가 확신을 가지면 결혼을 허락하마. 다만 내 스스로도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때는 꼭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요즘 아무리 이혼율이 높다 해도 이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다. 그래서 결정을 짓기 전에 꼭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지요.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준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하면서도 미안했어. 처음에는 부모님이 과도한 사회 욕심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지만 모두 내 걱정과 위험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부모님의 말처럼 내가 진짜로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조건이나 배경보다는 단지 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그때는 경준 씨가 그런 사람일 거라 의심 없이 믿고 있었어. 그렇게 얼마 후 우리는 상견례를 가지게 됐어. 남자친구는 나와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다며 미루지 않고 결혼하겠다고 했어.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는 우리 집을 바로 찾아왔던 것처럼 나도 경준 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지. 그 덕분에 나는 며칠 간격으로 경준 씨 부모님을 계속 만나게 됐어. 처음 인사 때는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지만 얘기를 잘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배운 혼전을 가지고 싶었어요. 가문은 처음이라 부탁하면 부탁받은 것들도 편안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깔리고 있었습니다. 얘기는 자녀 결혼이 중요한 임무라서 어른들이 서로 멋지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얘기를 나누면서 경준 씨네 부모님은 먼저 어려운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집 상황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남성이 집을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준비할 것 같은데 상대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남녀가 평등한 시대에 우리도 남성에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준비하겠다고 한다면 존중하고 싶습니다. 미련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우리 입장에서 연희가 아직 공부를 하고 일도 많이 번 돈도 아니라서 부모로서 더욱 열심히 도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상대편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 서로 의견을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 딸 연희가 백수와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교수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했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딸은 정말 백수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더 걸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로서 성공하지 못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유학보다는 시집을 보내는 게 걱정이에요.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며느리가 교수라니 부담스럽고 고민이 많아졌어요. 부부간의 직업이 중요한가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연희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성격이라 걱정할 필요 없을 거예요. 경준 씨 부모님의 말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진중해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씩 상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참으려 하셨지만 딸인 제 눈에는 적지 않게 기분이 상하신 건 맞아 보였어요. 저 역시도 저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에 시부모님이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이라 그런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그런 걸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애초에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던 자리였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걱정스러운 게 더 많으실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나중에 재벌이가 어떻게 될지 혹시나 제가 교수가 되어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아닐지 염려하듯 물으시는 것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막상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듣게 되니 기분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괜히 저희 부모님까지 불편하게 하시는 게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걸 느끼셨는지 참으면서도 평소보다 훨씬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동안 확고했던 결혼 선택에 대해 조금 흔들리게 되었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은 대학원까지 공부한 딸이 며느리라서 아내라서 시댁과 남편에게 언니가 되는 것을 걱정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이면 보통으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남들 앞에서 돈에 대해 자랑을 하지 않으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다니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유일한 딸을 시집 보낸다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비싼 좋은 아파트에서 신혼 시간을 보내게 하고 싶어서 그 사이도 있다가 차량 교체도 할 수 있어요.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제 카드로 인출해서 쓰라고 해도 돼. 제가 딸 나름이 상황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돈께서 이미 우리 딸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시니까 저희가 딸을 도와준다면 그런 것이 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요. 우리 아버지가 조심하지 않게 말씀하신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경준신의 아버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아익합니다. 오해하셨나 봐요. 저희도 그런 측면은 아니었어요. 제 법사람들도 아이들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요. 결혼은 어쨌든 아이끼리 하는 것 아닌가요? 늦추는 내 경준어가 결혼을 서두르듯이 한다면 둘이 서로 깊이 관련 있을 것 같은데 말에 따라 부부관계가 서로 있든 없든 중요한 게 뭐 없겠습니까? 저도 사돈 말처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으시니 도와주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더 감사할 일이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 걱정 마세요. 저희도 잘할 거예요. 결국 부모님들은 저희 결혼 준비를 도와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는 며느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죠. 시부모님도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돈 문제나 어른들의 갈등을 지켜보며 착잡했어요. 부모님은 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딸이 시집가서 당할지 모르는 일을 걱정하셨어요. 상호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결혼에 참여하게 되어 마음이 접고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여권 신장이 커졌고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와 와이프는 을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나중에 생기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나는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결혼을 해야 했는데 그때 시댁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어째서인지 갑자기 사업 얘기를 꺼내니 결혼에 대한 걱정이 커져갔어요. 연희야, 나도 장인어른처럼 사업 시작해볼까? 라며 얘기했어요. 장인어른도 결혼할 때 사업 키웠다던데 장모님이 지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죠. 그때 갑자기 무슨 사업이냐고 말하며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상황도 다른데 나는 이미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엄마처럼 함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혹시 연희야, 장인어른한테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을까? 물어볼까 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 같지 않아요. 유연희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야. 나는 너의 학업을 지원하고 평생 뒷바라지를 하고 싶어 해. 하지만 나의 회사 직원 월급만으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없잖아.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 내 남자친구는 사업 수익을 통해 나를 지원하고 싶다며 나에게 도움을 청해왔어.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서로 솔직해질 수 있지만 그러한 부탁은 조금 당황스러웠어. 하지만 그가 나를 위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아서 용서해주기로 했어. 결국에는 사업 이야기를 중단하고 결혼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어. 하지만 앞으로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들었어. 결국 경준 씨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지금까지 마음에 걸렸던 일들이 있었지만 남자친구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진행해왔어. 우리는 신혼집을 둘러보고 마지막 선택을 할 예정이었어. 많은 집들을 둘러본 가운데 나를 좋아하는 위에 나만큼의 사람이 좋아할 집을 선택하게 되었어. 계약을 하기로 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남자친구와 함께 집을 둘러보며 계약을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찰나, 경준 씨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떴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와서 나를 데리고 나갔어요. 오늘 계약 못 할 거야? 이유가 있어. 나와 왜 그런지, 무슨 일인지 조용한 곳으로 데려간 남자친구는 굳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회사에 일 있는 거 알았어? 몰랐어? 그게 무슨 소린가? 일이 있어? 지금 전화로 소식을 듣고 오는 중이야? 너희 아버지의 회사가 망해 압류를 당했다는 소식인데 뭐라고? 압류라니? 그럴 리가. 부모님은 아무런 언급도 없었는데 어디서 어떤 전화를 받았다는 거야? 아버지의 회사가 압류를 당했다는 얘기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에 남자친구의 말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너무 놀라 부모님과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젠 이해했어. 너네 회사가 이제 끝이야. 그런데 여태껏 그걸 몰랐어? 아니면 나를 속인 거야? 속이다니. 정말 몰랐어? 그는 날 내정세로 결혼하려 했지만 뚱뚱해서 돈까지 없는 모습이 나타나자 친정에 돈을 다 쓴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결혼을 때려치자.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없다. 결혼은 결국 돈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까 돈이 없으면 파혼해야지. 그리고 그는 말했다. 우리 여기서 떠나자. 우리 사이에는 어떤 말이 있냐?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야? 내가 돈을 바탕으로 결혼하자고 했다고 생각했어? 그렇다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했다고 생각했니? 하하, 정말이지 웃기다. 너희의 매력이 무엇인 줄 알아? 내가 너무 똑똑해서 좋아했던 걸까? 똑똑한 사람이 여자에게 중요해? 어디 있는 거야?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여자들은 외모가 전부야? 그렇지만 너는 예쁘거나 날씬한 모습도 아니지. 유일한 매력은 내 집에 돈이 있었는데 이젠 집도 망한 상태니 어떡해? 내게 사랑을 준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나는 현실을 믿지 못했다.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그게 모두 거짓인 줄 알고 피눈물이 날 것 같았어. 나쁜 놈아,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무능에 빠진 내가 나쁜 거야.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돼지 같은 비비 동료라도 만나 살아보려 했는데 그것마저도 괴롭혀 그 사단에 반했네. 사업 자금만 받아 팔자를 펼쳐보려 했는데 모두 꼬이고 말렸네. 너 같은 사람을 만나면 평생 결혼하지 못할 거야. 나에게 저주 같은 말을 하며 뒤돌아선 남자친구를 보면서 손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때론 그 자리에서 때리는 것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굳게 닫힌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 놈은 충격을 받아 내버려 둔 채 차를 타고 떠나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아버지의 운전사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까 회사로 인해 여기저기 전화한 것을 늦게 보고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그때 길에 앉아 울며 혼란스러웠기에 아저씨에게 회사 상황을 묻지도 않은 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좀 여기서 데려다 주세요. 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소리 없이 말하는 내 말을 들었던 아저씨가 나를 데리고 오시는 과정에서야 겨우 내 가방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놈의 차 뒷좌석에 두고 온 걸 이제서야 기억했어요. 실제로 그 사실을 그때 나도 늦게 알게 된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마주한 그 얼굴에는 나를 향한 비웃음과 환멸이 가득했고 그는 내 가방을 더럽힌 짐짝이라도 되는 듯이 내게 넘겨주었습니다. 내 물건 내가 잘 챙겼어야지. 사람 귀찮게 말이야. 이제 집에 돈도 없을 텐데 그런 거라도 팔아서 생활비 보태야 할 것 아니야? 내 마지막 온정이라 생각해. 아무튼 내 가방도 돌려줬으니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그리고 하필 그 순간 기사 아저씨가 도착하셨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망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삼촌처럼 지내던 아저씨를 보니 참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싶지 않았지만 왜 울고 있어, 아저씨? 우리 아빠 회사 정말 압류당했어요. 우리 집 망해요. 너 회사 이야기 벌써 들었구나. 아이고, 그래서 울었니? 근데 지금 사장님이 처리하고 계시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아마 사장님이 지금 바쁘셔서 연락이 안 되셨을 거야. 정말 별일 아니니까 울지 마라. 응, 별일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왜 회사 압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번에 새로운 세무사가 뭘 잘못 처리했던 모양이야. 그 세금 처리를 누락시켰는지 일이 좀 꼬인 것뿐이다. 그 아버지가 지금 관계자들을 만나러 가셨으니 내일쯤이면 다 정리될 거야. 그럼 정말 괜찮은 거예요? 부도 나는 거 아니죠? 부도가 나기는 왜 나? 설령 부도가 난다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너희 아버지 위해서 돈보다 개인 자산이 더 많다는 건 모르냐? 연인이가 그래서 거기 있었구나. 그래, 많이 놀랐겠다. 내 말 믿고 이해하고 안심해라. 그럼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아버지 만나러 회사로 가자. 저를 안심시키고 설명해 주시는 기사 아저씨 덕분에 저는 그제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우리 회사가 망한다 난리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외환위기도 거뜬히 넘기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 문을 닫으실 리가 없었네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 남친도 들었던 건지 그놈이 차에 타려는 저를 붙잡았어요. 연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괜찮다고 했대. 괜찮으면 뭐, 내가 무슨 상관인데? 우리 좀 전에 파혼했잖아. 기억 안 나. 무슨 상관이냐고? 장인어른 일인데 당연히 상관 있지. 그리고 방금 전에 파온 건 내가 오해를 해서 그런 거잖아. 그냥 잠깐 싸운 거지. 아, 왜 그래? 잠깐 싸운 거라고. 너 참 속 편히 산다. 여태 나를 속이고 우리 집 돈 보고 나를 만났다면서 이제 와서 별일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나 호구등신 같아 보여? 연희야, 내가 잘못했어. 그 아까는 내가.
그러나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너 돈을 내서 결혼할 것이라는 그런 건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거야? 내 시아버지께서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결혼에 문제가 생길까봐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은 하지 말아줘요. 최경준 씨. 사과해야 하는 게 있지만 오히려 고맙다고 할 것이다. 만약 하마터면 당신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할 뻔했는데 이제라도 솔직하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이동안 나를 만나 고생 많았어. 뚱뚱하고 매력이 없는 나를 만나느라. 근데 알아? 나도 당신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는 걸 서로 못난 점도 이해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니었나 봐. 나도 잠깐 미쳤었지. 어떻게 내가 너 같은 그런 놈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나야 뚱뚱하고 매력이 없다. 하지만 내 집에는 돈이 있고 미래는 밝아 보였지만 너는 뭐가 있어? 돈도 없고 학벌도 낮은 주제이며 허세만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을 사양할 거야.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조금 전까지는 그런 놈인 너에게 거부하고 파혼하여 너무 비참했는데 이제 다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 인간을 보니 파혼을 한 게 참 잘한 일이라 생각했어. 하마터면 오늘 신혼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뻔했는데 그랬으면 위약금으로 배만 날 뻔했다. 아팠던 것 같아서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운명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선조님들이 나와 그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 사람은 아마 나를 이하다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파혼하게 되었지만 우리 아버지의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 놈은 몇 일 후에 정리될 일을 걱정하며 큰 소란을 일으켰죠. 그때야 비로소 그에 대해 생각해보니 나보다 우리 회사에 대해 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 꽤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했다면 앞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소원을 포기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있지 않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파혼으로 인한 상처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 후회나 슬픔이 아니라 분노만 남았어요. 그래도 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더 나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며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몇 년 후 정말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박사 과정 중에 우연히 만난 동료였는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 흥미를 느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잘 맞았어요. 당시 결혼 생각은 완전히 접고 있었기에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서로 공부하며 붙어 다니던 저희는 몇 년의 연애 끝에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가 되어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완벽한 제 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말이 잘 통하는 남편 덕분에 웃음이 끊이질 않고 저희가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시부모님도 제 일을 존중해 주시고 며느리 대접도 아주 잘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를 무척 좋아하시고 모두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이제서야 제가 제 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을 하며 앞으로도 이 안정적인 행복을 계속 지키고 싶네요. 그럼 저희는 걱정 없이 행복한 신혼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